우리가 알던 조선은 거대한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만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붉은 소매 끝에 숨겨진 진실을 본 적이 있으니까. 절대 권력의 상징이라 믿었던 그 의자는 사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통치자의 자리가 아니라 거대한 장식품에 불과했죠. 한 천재 설계자가 붓끝으로 그려낸 새로운 세상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손에서 통치라는 이름의 칼을 빼앗으려 했죠. 이성계라는 거대한 칼을 손에 쥔 정도 전, 그는 고려라는 낡은 건물을 허물고 그 위에 자신의 이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위 세습이라는 제도는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성분이 태어날 수도 있지만 피에 굶주린 괴물이 왕좌에 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은 그 운명에 나라를 맡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영국전이라는 설계도에 왕의 권한을 제어할 정교한 장치들을 새겨 넣었죠. 왕은 상징으로 남고 실질적인 국정은 과거를 통과한 최고의 엘리트, 즉 재상이 주도하는 시스템. 그것이 그가 꿈꾼 재상 총재제였습니다. 왕은 결제 서류에 도장만 찍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화려한 옥새 뒤편에서 나라의 모든 맥박을 조절하는 건 선비들의 머리였죠. 하지만 이 정교한 설계도를 보며 분노를 삼키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의 눈빛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죠. 이방원에게 정도전의 이상은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피를 흘려 얻은 나라에서 자신들이 바지사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화국을 꿈꾼 자와 강력한 왕권을 갈망한 자, 한양의 밤 공기는 두 남자의 숨결만으로도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부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 믿었던 천재의 확신은 서서히 다가오는 칼날의 금소금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398년 8월, 한양의 밤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아래서 역사의 심장은 이미 멈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방원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갑옷의 끈을 조였습니다. 그 손끝에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병들이 숨을 죽인 채 주권의 명을 기다립니다. 왕씨의 나라를 무너뜨린 그 칼날이 이제는 계곡곰신을 향해 겨눠지고 있었죠. 같은 시각 정도전은 자신의 설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법전이 방패가 되어줄 거라 믿었을까요? 정막을 깨는 말발굽 소리. 그것은 단순한 습격이 아니라 정도전이 공들여 쌓은 신권의 탑이 무너지는 파열음이었습니다. 나문의 첩실 집 뒤편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한양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도전의 이상이 한 줌의 재로 변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피비린내가 공기 중에 흩뿌려집니다. 왕의 길을 열겠다는 자와 법의 길을 지키겠다는 자의 충돌에는 단 한 줌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천재 설계자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죽음이 아닌 그 아들의 차가운 칼날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이방원의 얼굴 위로 튀어오른 뜨거운 핏방울. 그것은 조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선포하는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밤새 타오른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중심의 나라를 꿈꾸던 수많은 기록과 약속들이 불길 속으로 무력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주인을 잃은 밤 안에는 쏟아진 먹물만이 검은 눈물처럼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딴이는 법보다 강한 힘이 군림하려 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궁궐의 돌바닥 위로 빗물이 섞인 피물이 흘러내립니다. 제1차 왕자의 난 그 피의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왕좌에 앉은 남자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했죠. 그날 이후 정전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재상들의 당당했던 걸음걸이는 사라지고 오직 왕의 숨소리만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목격했습니다. 왕이 모든 문서를 직접 챙기며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을. 그것은 정도전이 설계한 나눠진 권력에 대한 잔인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육조직계제라는 이름 아래 신하들은 더 이상 머리가 아닌 손과 발이 되어야 했습니다. 설계도에 없던 새로운 조선이 태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구 깊숙한 곳, 먼지 쌓인 법전들 사이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정도전이 남긴 견제라는 단어가 여전히 푸른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대전 앞에서 고글하던 어린 선비의 떨리는 어깨를 기억합니다. 왕의 권위 앞에서도 굽히지 않던 그 기계는 죽은 천재의 유산이었습니다. 사원부에서 슬퍼런 탄핵상소가 왕의 책상 위에 던져질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정도전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제도라는 이름의 괴물이 되어 살아남았음에 피로 세운 왕권과 논리로 세우신 권? 나는 이 두 거대한 흐름이 조선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종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도 정도전이 설계한 의정부의 흔적은 유령처럼 궁궐 복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방원의 승리를 기록했지만 내가 본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왕의 시스템을 파괴하려 했으나 결국 그 시스템 속에 갇혀버렸으니까요. 그가 죽고 수십 년이 흘렀지만 궁궐의 공기는 여전히 그 설계자의 순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핏자국을 씻겨 나갔어도 그가 남긴 문장들은 기둥마다 새겨져 있었죠. 이방원의 아들이자 조선의 가장 위대한 군주라 불리는 세종. 그는 아버지의 칼이 아닌 정도전의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묘한 역사의 복수였습니다. 집현전의 등불은 밤이 깊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하들의 지성이 왕의 눈을 가리는 장막이 아니라 왕이 길을 비추는 등불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죠. 왕이 면전에서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는 선비들의 서슬퍼런 목소리. 그것은 정도전이 왕권이라는 독주를 중화시키기 위해 설계해둔 정교한 해독제였습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이라는 이름의 감시자들. 그들은 왕의 그림자 속에서 끊임없이 왕의 도덕성을 시험하며 조선이라는 시스템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만약 1398년 그 차가운 밤에 칼날이 비껴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영국의 의회보다 수백 년 앞선 시스템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도전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쳐 조선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에 영속하는 영혼을 불어넣었을 뿐입니다. 왕은 500년 동안 수십 번 바뀌었지만 정도전이 설계한 법의 체계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꿈꿨던 신하들의 공화국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역사의 기록마다 그의 붓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이 나라의 뼈들을 세운 남자의 흔적 말입니다. 당신이 보는 저 화려한 궁궐은 누구의 것입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의 무대입니까? 아니면 치열한 논리가 부딪히는 선비들의 전장입니까? 진실은 언제나 승리자의 기록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정도전은 죽었으나 그의 꿈은 여전히 이 땅의 공기 속에 흩어져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그 위험한 가설. 이제 그 설계도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려 합니다. 당신은 어떤 진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 거대한 궁궐의 침묵 속엔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들이 가득합니다. 역사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무게만큼만 우리에게 그 속살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과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선택 안에 그리고 당신의 가슴 속에 조선의 마지막 설계도는 아직 작동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믿고 싶은 조선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북과 칼, 시스템과 권력, 그 어떠한 것도 완벽한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질문의 무게를 잊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순간 역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